자, 이번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개인 당사자가 치료하는 도중에 어떤 인지나 인식의 오류가 발생을 해서 치료에 장애가 발생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치료하는 중에 어떤 발작이 나타나게 되면 그 치료가 실패했다고 인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이런 경우에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자, 처음에 굉장히 불편했던 것이 치료받기 전인 100의 상태였다고 하면 이것이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50 정도까지 이제 줄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객관적으로 좋아지고 본인도 좀 편하게 느끼겠죠. 그런데 이 치료 중에 이제 발작이 한번 살짝 일어납니다. 그래서 20 정도의 발작이 일어나서 현재 상태가 70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처음에는 100이고 지금은 70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는 분명히 좋아진 것입니다. 그런데 당사자는 이 20 정도 불편하게 이제 발생했던 이 불편함이 실제로는 이전에 자기가 100이라는 고통을 겪었던 것과 또는 그 이상으로 그것을 더 고통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울증에서도 이제 우울증이 아주 심할 때보다 우울증이 좀 좋아졌다가 다시 좀 우울 단계로 갈 때 뭐 극단적인 선택들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밖에서 볼 때는 분명히 100에서 70이 돼서 객관적으로 좋아졌다고 할지라도 당사자는 이것을 굉장히 크게 느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오류가 발생을 하는 것은 이 공황장애를 평가할 때 증상을 중심으로, 발작을 중심으로 해서 공황장애가 나았는가 안 나았는가로 평가를 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즉 발작이 있으면 공황장애가 하나도 안 나은 것이고, 발작이 없으면 발작이 다 없어졌다, 공황장애가 치료됐다 라고 이해를 하시게 되는 경우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황장애는 드러나는 증상과 안에 드러나서 보이지 않는 거대한 이런 용암이 끓고 있는 활화산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활화산이 식을 때까지 치료를 충분히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 공황장애 환자분들이 이 평가를 단기적으로 증상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에러가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공황장애의 평가는 이렇게 하시기를 좀 권장을 드려봅니다. 즉, 한 달이라고 하는 기간이 있다면 이 기간에 좋은 날이 며칠이었고 안 좋은 날, 힘든 날이 며칠이었는지를 평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달이면 좋은 날이 며칠이었고 안 좋은 날이 며칠이었는데 다음 달에는 좋은 날이 어떻게 늘어나고 있고 힘들었던 날이 어떻게 줄어들고 있는지를 가지고 비교를 해서 평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된다면 지금 현재 증상 발작이 좀 일어나는가 안 일어나는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일희일비하지 않게 되고 여러분들이 이런 발작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요동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또 주위에서 가족들이나 보호자들께서도 이런 평가를 좀 길게 한 달이라고 하는 기간을 가지고 해주셔서 혹시 100에서 70이 됐는데 이 20 정도의 고통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까지 치료받은 것이 헛것이야, 의미가 없어 라고 하고 치료를 포기해서 치료가 정체되거나 지연되는 이제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은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이제 그 다음번에 제가 발견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오류는요.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면서 평가 방법에서 이제 오류가 나면서 치료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게 되는 이제 이런 과정들이 반복이 되게 되면 당사자는 이제 공황장애라고 하는 병이 이 병은 완치라는 건 없어 라고 이제 스스로 단정을 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공황장애와 관련돼서 스스로 치료하신 분들, 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공황장애라는 병은 감기처럼 며칠 안에 나을 병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결코 불치의 병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는 이것이 길게 가고 오래 가는 여러 가지 경우에 실제 병에 이제 경중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치료되기 어려운, 치료하는데 장애가 되는 상황들도 있겠지만 이런 이제 인식의 오류들이 있어서 치료를 할 때 충분히 받지 못해서 자꾸 재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증상을 표면적으로만 평가를 하고 내부에 있는 거대한 이 용암을 해결하지 않고 그냥 증상이 좀 가라앉으면 치료를 중단하게 되거나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 병은 재발할 수밖에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공황장애 진정한 치료는 이제 발작이 어느 정도 가라앉고 나서 그 다음부터 내부에 있는 이제 펄펄 끓고 있는 마그마를 얼마만큼 식힐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치료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치료를 받으셔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자꾸 재발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이 한방 치료와 관련돼서 과연 공황장애가 한방으로 치료가 가능하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공황장애라고 하는 병은 한방에서 결코 낯선 병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공황장애의 기본적인 증상은 심장이 뛰는 것이죠. 그리고 심장이 뛰면서 질식감이 느껴지고 불안과 공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심장이 뛰는 현상을 심계, 팔피테이션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게 되죠. 우리가 커피만 몇 잔 마셔도 이제 심장이 뛰는 것을 겪게 되는데요. 그것을 단순히 어떤 하나의 일시적인 증상을 말하는 것으로서 심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한방에서 심계라고 하는 것은 정상 범주를 넘어서서 이게 발작적으로 심장이 계속 일정 시간 이상 동안 계속 뛰는 것을 심계라고 하는 병리적인 하나의 현상으로 인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요즘 어떤 이제 말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발작성 빈맥이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이 발작성 빈맥을 만드는 병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병들이 있는 하나의 증상의 집합체로서 이제 심계라는 것을 인식을 해왔고, 이와 더불어 여기에 심장이 뛰는데 불안과 공포가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리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심장이 뛰면서 불안과 공포가 동반되는 현상을 정충이라고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황장애라는 이 명칭 자체는 이제 현대의학에서 현대에 만들어진 것이지만, 이제 과거에는 이 공황장애 증상에 해당되는 것은 정충이라고 하는 병에 해당되는 것이었고, 이 정충을 인식하고 이것을 위해 치료를 위해 노력했던 한의학의 역사는 이미 1000년이 훨씬 넘습니다. 그래서 이 공황장애라고 하는 병은 이제 언어는 공황장애라고 하는 병은 현대의 언어지만 정충이라고 해서 이것이 굉장히 오랫동안 익숙하게 전혀 낯설지 않은 병이고 오랫동안 치료를 위해서 추구를 해왔던 이제 병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공황장애를 왜 갑자기 한방에서 치료가 하느냐, 또 할 수 있느냐라는 이제 많은 의구심을 가지실 수 있을 텐데, 결코 공황장애는 한방에 낯설거나 어색한 병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상 세 가지 이 공황장애를 치료할 때 발생하는 이제 인지의 오류로 인해서 치료가 잘 안 되는 이제 그런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앞서서 외부에서 이 치료에 대해서 오해가 있는 경우, 또 당사자가 오해를 가지는 경우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해들을 하나씩 풀어가시고 극복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공황장애를 치료하시는데 좀 더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정보가 여러분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